안녕하세요. 독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는 독해 수준을 평가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시험은 별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그 수준이 다르고 평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상당히 결여됩니다. 하지만 전국 모의고사는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비문학 흔히 말하는 이제 독서죠. 독서 비문학은 굉장히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암기적 요소가 있어서 다르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가능한 평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해력을 평가할 때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제1수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이것을 뭐냐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불가능한 수준. 이것을 이제 제1수준, 수준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2단계, 그 다음에 성인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 요것을 이제 이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읽고 쓰기 세마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수준인데 3수준은 단계를 다시 3개로 나누고 있어요. 중1수준, 중2수준, 중3수준 이렇게. 그래서 가정 및 여가 등 단순한 일상생활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활동 등 복잡한 일상생활의 활용은 미흡하다. 요게 이제 제3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꽤 많이 졸업합니다. 이제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80몇 프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사수준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중학 이상,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학교 실력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을 이루지 못하고 고등학교로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인 그 독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냐 하면은 이 5번째 수준.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이상의 문해력을 가진 학생, 그런 사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해력이 이제 5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수준도 이제 범위가 상당히 넓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를 대부분 졸업하니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서 이 4수준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문해력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능 등급 체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4, 7, 12, 17, 20, 17, 12, 7, 4 해서 여기에 퍼센트입니다. 수능 1등급에서 9등급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신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누진 등급입니다. 이렇게. 예. 요건 영누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이 고등학교 수능에서를 이제 전체를 이제 100% 정도 보면은, 전체에서 한 25% 정도는 중학교 문제를 풀어서 중학교 만약에 모의고사라고 이제 예를 듭시다. 그럼 중학교 모의고사와 가장 유사한 것이 뭐냐면 고1, 3월 달 모의고사예요. 이건 중학교 수준에서 딱 벗어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5% 정도는 중학교 수준이에요. 네, 25%. 그 몸만 추천합니다. 하여간 고등학교 고1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점수가 한 60, 70점, 60점대, 그러니까 그 정도 안 나오는 친구들은 중학교 수준이 안 된다고 중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벌써 중학교 2학년 중에서도 고등학교 그 정도 치면은 한 80점, 90점 나오는 애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중학교 수준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냥 처음에 이제 20, 20 이렇게 나누는데 고1 수준 정도를 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한 3등급 정도 나와야지 고1 수준이 아닐까. 3등급은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2 모의고사 쳤을 때 또 역시 3등급은 나와야지 3등급은 나와야지 고2 수준이다. 그 다음에 고3도 마찬가지. 한 3등급은 나와야지 고3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학 수준은 어떠냐? 더 높아야 되겠죠. 예.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그러니까 3등급이 아니라 한 2등급 내지는 2.5등급? 이 정도. 2.5등급. 3등급이 한 반 정도 되는 친구들만 대학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독해력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독해력이 없으면은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UN 이런 데서 하는 이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문해력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해력의 대표적인 것을 이제 크게 보면은 21세기를 위한 16가지 핵심 스킬 중 기초 문해력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해력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글자 그냥 글의 문해죠. 글의 문해 해서 문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수리문해. 예. 수리문해는 이제 수학적인 도표라든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문해. 과학적인 글이라든가 어떤 무슨 걸 읽고 이해할 능력. 그 다음에 정보통신문해. 그 다음에 재무문해. 예. 재무. 그 다음에 문화와 시민문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냥 문자문해죠. 문자문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문해력이에요. 여러분 1956년에 처음에 그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은 너무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56년도에 만든 방법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먹히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문해력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해력이 문해가 문자 문해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독해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독해 어떤 수준과 단계를 연결시켜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에는 글을 어떻게 읽는지 다시 문해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